동남아이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다. 늘 그랬듯이 아침 공기는 매우 맵고 맑은 하늘은 볼 수 없었다. 동남아에 가면 누릴 수 있는 호사 중 하나는 저렴한 가격에 과일을 먹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무엉마이 시장으로 과일 사냥에 나서기로 했다. 시장은 숙소에서 3km 거리에 있다. 올드시티에서는 게이트를 목적지로 두지 않아도 꼭 한 번씩은 지나게 된다. 외적의 침입이 없는 현대에는 구시가지를 구분짓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가락이 우리나라 음악과 비슷해서 이질감이 없다. Here? 아닌가? No. 이런 벽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한 거겠지? 이제 진짜 시장에 도착한 듯 하다. 시장의 초입은 수산물 구역인가 보다. 시장 규모가 가락 농수산물 시장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시장 입구라 그런지 차들이 많았다. 덕분에 천천히 가니 꼼꼼히 구경할 수 있어 좋았다. 냉동식품만 파는 가게를 지나 정육점도 지나 수산물 가게도 지나 만물상도 지나 꼭 가봐야 하는 마트지만 못 가본 빅시마트를 지났더니 과일과 채소를 파는 구역에 도착했다. 여기 지나면 큰 길이라 그런지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보인다. 도착해서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걸었더니 여기는 채소를 파는 곳이었다. 아저씨 가방이 참 무거워 보인다. 아주머니 데드리프트 원RM 100kg? 시장 풍경은 어딜 가나 비슷해 보인다. 시장 맞은편에는 핑강이 있다. 방금 너무 익숙한 장면을 봤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투기하는 건 우리나라랑 태국이랑 똑같다. 엘라스틴이 필요할 것 같은 나무 밑을 지나는데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다. 자, 본격적으로 과일 사냥에 나서 볼까? 길을 건너야 하는데 오토바이 행진이 계속 이어져서 앞에 계신 오토바이 기사님 뒤에 딱 붙어 있었다. 차들도 줄줄이 오니 타이밍 잡기가 여간 쉽지 않더라. 이 시장엔 가격이 정찰제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저렴한 거 골라 사면 된다. 90바트에 5개 정도 샀다. 태국 오면 요리조리 걷다 코코넛 워터로 갈증 해소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코코넛을 다듬고 있길래 구경 중이다. 사장님 웃는 모습이 진짜 예뻐.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 파일이 사라졌다. 칼로 여러 번 툭툭 치니 1차 손질 완료. 섬세한 2차 작업이 시작됐다. 한순간에 대머리가 되어버린 코코넛. 필터링 되지 않는 내 리액션에 웃는 사장님. 곧바로 엄청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신다. 코코넛 알맹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2차 손질 끝. 이제 과육 부분에 남은 껍질을 돌려가며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통에 담아 껍질 한 톨 남지 않게 슥슥 정리해주고 뚜껑을 덮으면 손질 완료. 이번엔 망고스틴 차례. 1kg에 8개 정도 된다는데 용과 한 개랑 해서 250바트 계산했다. 맛있는 걸로 골라서 담아주고 계신다. 더 먹고 왔어야 했는데 아쉽다. 다음은 과일의 왕인 두리안.
사와디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렸니? 두리안 손질하는 거 구경하다 귀여운 댕댕이를 만났다. 갓 손질된 두리안을 먹어야 한다는 후기를 보고 기다리는 중이다. 이거 내 거. 꼭 파인애플처럼 생겼다. 장갑을 먼저 끼고 조심스럽게 랩을 벗긴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는데 내 코엔 고약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거리낌 없이 첫 입을 먹었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두리안을 능지처참시켰다. 먹는 와중에 맛있다고 엄지척도 해주고 결국 씨를 보고야 말았다. 어라? 귀여운 댕댕이가 2마리였네? 꼬리가 어쩜 저렇게 모기향 모양으로 말려있지? 볼트를 기다리는 중이다. 여기가 무슨 건물인지 아시는 분? 여기는 바로바로 우체국입니다. 관광객이 툭툭 타려면 기본 150바트부터 부르던데 현지인들은 얼마씩 낼지 문득 궁금해졌다. 이렇게 수많은 차들 중에 내가 탈 차는 올 기미가 아직도 없다. 과일이 너무 무거워서 팔이 떨어질 지경이다. Sticky rice and mango is good? It's good. Ah, really? Yeah. Where? Some people say sticky rice with mango. Why do they eat? Oh, try. It's good. Okay. And you know, they enjoy eating spicy food. Pad Thai. Ah, my favorite, pad thai. Yeah, I really like pad thai. And the tom yum goong. Tom yum goong. And the tengmu pan. Tengmu pan. Oh. 시장에서 산 과일을 숙소에 두고 구글맵보다 끌리는 식당이 있어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이다. 정글 같은 느낌. 가는 길에 그래피티가 정말 많았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데 이거 그린 사람들 능력 한 스푼씩 가져오고 싶었다. 한 차례 미술 감상이 끝나고 인적 드문 골목에 다다랐다.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트루먼쇼 당하는 기분이었다. 두 손 모으는 곰돌이가 귀엽다. 도로 곳곳이 공사 중이다. 이 어디야? 아, 타이틀. 드디어 도착이다. 여긴가? 메뉴에 사진이 있어 메뉴 선택이 수월했다. 뭐 먹을지 보다가 파크라 파오 무쌉, 파크라 파오 무쌉.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란다. 할머니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역시 할머니 베테랑. 식당 내부는 정겨운 노포 분위기이고 국물도 시킬까 잠시 고민했다. 볶음밥엔 감자 계란국인데. 앞에 먼저 온 DHL 아저씨 보니까 할머니의 요리가 완성되면 직접 가서 받아오는 셀프 서빙으로 운영되고 있더라. 네. 아, 이거. 코쿤카. 할머니께서 냉동실에서 뭘 꺼내시길래 찬거리 준비하시나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꺼내신 거였다. 맛있게 먹고 그릇 반납하고 계산도 야무지게 하고 맛있는 커피 마시러 말라카페이에 왔다.
오늘은 카페에 브라질에서 온 친구가 있었다. 국제 경영 어쩌고를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 Two ways to say Really? hola Oh. and oi. Oi? Oi! Oi! 오늘은 허니 아이스 라떼. 전혀 달지 않고 개운한 맛이었다. 추루 삼매경 중인 양이. 나도 양이에게 환심사게 추루 좀 챙겨올걸. 날이 덥다고 지붕에 요래 물을 틀어놓는다. 근처에 팟타이 맛집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맛있는지 체험하러 가는 길이다. 올드시티 팟타이 맛집은 여기다. 흰 셔츠 입은 이 아저씨가 사장님이다. 나 혼자라고 원펄슨 했더니 바로 앞에 앉으라고 하고는 팟타이 메뉴는 6개가 있고 음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주문을 했더니 바로 숙주, 부추와 라임 바구니가 나왔고 바로 음식이 나왔는데 초청을 주문해서 누락된 것 같다. 태국에 왔으니 주문한 태국차. 비주얼은 팟타이 오므라이스. 가운데 배를 가르고 숙주 넣고 비비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라임도 넣으라고 해서 라임즙도 휘휘 둘러서 야무지게 먹고 나왔다. 전형적인 올드시티의 풍경을 보면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다. 팟타이 음식점 맞은편으로는 버탄 제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다. 태국 사람들도 오토바이를 많이 탄다. 대중교통 수단인 썽태우는 빨간색 썽태우는 주로 치앙마이 시내, 그 외 색들은 외곽으로 가는 노선이라고 한다. 걷다가 너무 지쳐서 수분 보충을 위해 땡모반을 주입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얼른 숙소에 가서 수영을 하고 과일도 먹어야지 뭐 이런 즐거운 생각을 하며 더위에 지친 나를 다독이며 걸었다. 그런데 사건이 생기고 말았다. 먼저 나는 태국 여행이 처음이다. 그리고 체크인을 할 때 주의사항을 특별히 따로 받은 바도 없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난 호텔에 두리안을 가져가는 것이 금지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 처음 접한 두리안은 악명 높은 것처럼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난 맛있게 먹은 두리안을 숙소에서 또 먹으려고 하나 더 구입했다. 믿기 힘든 사람이 많겠지만 정말 냄새가 나지 않았다. 만약 지독한 냄새가 났다면 분명 난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맛있는 거 또 먹는다는 부푼 마음으로 산 두리안을 숙소에 잘 모셔두고 반나절을 그렇게 돌아다녔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두리안을 먹고 수영할까? 수영하고 두리안을 먹을까? 행복회로를 돌리며 숙소에 도착했는데 나를 보자마자 직원이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벼랑간 이게 무슨 일이며 두리안이 뭐 어쨌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호통을 치니 미안하다 말하고 불이 나게 방으로 와 문을 열었더니 이게 무슨 일이람?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온 방에 한가득 퍼져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리안을 갖고 호텔을 나와 걷고 있는 중이다. 왼손엔 야속한 두리안이 또 사원은 왜 이렇게 예뻐갖고 오른손은 촬영을 하고 있다. 속이 부글부글 타고 있다. 비싸게 주고 산 이 두리안을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마땅히 먹을 곳은 없고 그리고 수치가 치솟기 시작했다. 온갖 복잡 미묘한 감정과 함께 걷고 또 걸었다. 여기는 무언뜸 사원이다. 태국 와서 본 사원 중에 가장 다채로운 색을 가진 사원이다. 계속 걷다 보니 사원들이 계속 나왔고 여기는 왓잭린 사원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단순하고 고요한 사원으로 사원 안에 연못과 화려한 조각이 있다고 한다. 내 손엔 해결해야 할 뜨거운 두리안이 있으니 인적이 없는 조용한 골목길을 찾아 들어갔다. 다행히 어느 한적한 골목길을 찾았고 사람이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장갑을 끼고 두리안을 본격적으로 우겨넣기 시작했다.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외국인 여행객 한 명이 오고 있었다.
두리안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던 나는 두리안 먹어봤어? 먹어볼래라고 부르며 내 인생 희대의 이불킥 사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양인 여자가 두리안을 먹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되겠으며 먹고 있는 두리안을 권하기까지 하니 여행에서 만난 이상한 여자로 생각했겠지. 숙소로 돌아와서도 기분이 계속 찜찜해 그 찜찜한 기분을 떨치고자 분노의 물질을 허우적거렸는데 아이고, 그 자태가 혹등고래 같고 그렇다고 한다. 분노의 물질에도 기분이 회복되지 않아서 발 마사지도 받고 물놀이 그거 조금 했다고 국물이 땡겨서 똠양꿍 먹으러 왔다. 속이 타서 콜라도 한잔 했다. 숙소 현관에서 도마뱀 삼형제도 구경하고 맹고와 맹고스틴으로 하루를 달콤 씁쓸하게 마무리했다.